권하는 권고사항이 바로 나의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키에 맞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치료 과정 중에 주기적으로 몸무게를 측정을 해서 체중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지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영양성분을 그만큼 섭취를 못하고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영양을 보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치료 중에 지속적으로 너무 체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고지혈증이나 고혈당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특히 허리둘레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치료 이후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정상 체중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강의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똑같이 하신 말씀들인데요. 이렇게 두병부암의 위험 요인들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것들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영양적으로 봤을 때도 술 자체의 독성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술이 체내에서 분해가 될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과 단백질 같은 성분을 같이 소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체력이 많이 떨어진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체력 저하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과 금주는 지켜야 할 원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먹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들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표현을 하면 캔서 파이터, 암을 이겨내는 싸움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들이 우리 그 포함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체내의 대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 보라색, 주황색, 흰색과 같은 여러 가지 채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있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채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과하게 녹즙의 형태로 먹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진하게 우려서 드시거나 이런 방법들은 추천하지는 않고 있고요. 적절하게 음식의 형태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암 치료 과정 중에서 꼭 필요한 단백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치료 과정 중에 단백질 보충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면 흔히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이런 등의 식품인데요. 이러한 단백질 식품들은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우리가 항암제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데 단백질을 공급하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단백질 식품들을 그렇다고 한꺼번에 과하게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몇 끼 적당한 양을 섭취를 해야지 체내에서 이용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권하는 양은 한 끼에 고기 기준으로는 한 80에서 100g 정도를 섭취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생선의 경우에는 좀 큰 거 한 토막, 그다음 계란의 경우에는 한 2개 정도에 대한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에 대한 걱정들은 좀 많이들 하십니다. 고기가 암을 크게 한다거나 암이 또 고기를 좋아해서 암 환자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암 치료 중에는 반드시 고기도 필요한 성분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고기는 다른 단백질 근본 식품보다는 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이 되고요. 그다음 암 치료 중에서 이제 빈혈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빈혈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기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조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기를 이렇게 직화로 고온에서 굽거나 아니면 튀기거나 그렇게 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서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햄과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의 형태도 안에 첨가된 첨가제나 발색제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리 형태나 가공육 같은 형태는 피하시고 수육과 같은 형태 아니면 샤브샤브 같은 아니면 탕과 같이
삶거나 아니면 타지 않게 살짝 구운 정도 형태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이상은 고기를 꼭 챙겨서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러한 고기를 섭취할 때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적당하게 충분히 곁들여서 드시는 게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두경부암을 이겨내는 즐거운 밥상,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한두 가지 식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균형되게 준비한 한 끼 한 끼 식사가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치료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입이나 식도, 이렇게 음식물을 먹는데 굉장히 밀접한 부위에 대한 손상이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이겨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삼킴 장애에 대한 내용인데요. 치료 과정 중에 입이 자주 마르고 침이 나오지 않거나 혀의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면서 삼킴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입안에서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입 밖으로 그대로 나오거나 입안에 그대로 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물과 같은 액체 형태의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걸리거나 기침이나 목매임 등에 대한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이 흡인되어서 폐렴이 유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식사량이 부족하게 되면 탈수나 영양불량 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삼킴 증세가 있을 때는 식사를 환자 개별적인 적응도에 따라서 또한 검사를 시행했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질감과 점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먹는 게 필요한데요. 식품을 선택할 때 있어서도 너무 단단하고 거친 음식들, 잡곡이라든가 마른 빵, 찰떡과 같은 음식들을 좀 피하고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음식들, 흰 쌀밥이나 부드러운 카스테라, 면류, 미숫가루와 같은 음료 등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질감과 형태에 있어서도 부드럽고 무르게 조리한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다진 형태, 아니면 곱게 갈아서 준비하거나 이런 형태를 환자 상태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 밥을 먹었을 때 조금 삼키기가 힘들다 하는 경우는 죽으로 변경해서 드셔보도록 하고요. 죽을 먹었을 때 죽에 있는 알갱이 때문에 사례가 잘 걸린다,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죽을 곱게 더 갈아서 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인의 위험성은 이렇게 액체 식품, 물과 국물 같은 걸 먹을 때 더 위험한 증세가 나타나는 환자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는 걸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이나 국물 같은 걸 먹을 때 이렇게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천천히 떠서 드시는 것들이 더 안전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물을 그대로 먹지 않고 점도 증진제를 이용해서 걸쭉한 형태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점도 증진제는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묽은 과즙 정도의 농도나 꿀 농도, 아니면 푸딩 정도의 농도로 점점 농도를 맞춰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영양 상담을 통해서 환자에게 맞는 점도 증진제 사용 방법이라든가 식사에 관련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삼킴 장애가 나타났을 때 추천할 수 있는 메뉴로는 밤이랑 쌀을 곱게 갈아서 부드럽게 만든 밤죽이나 아니면 두유를 그냥 먹었을 때 좀 사례가, 음료가 그대로 나가서 사례가 걸리는 경우에는 고구마를 같이 넣고 갈아서 쉐이크 형태로 만들어서 먹거나 좀 걸쭉한 형태로 만들어서 먹으면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또 여기에 꿀이나 시럽 같은 거를 좀 더 추가한다면 열량을 좀 더 높여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료 과정 중에 특히나 또 같이 침 분비가 떨어지면서 입안이 많이 마르고 또 염증이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입안의 통증이나 쓰라림 증세를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삼키기 쉽고 좀 고열량, 고단백 식품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풍부한 식품들을 많이 먹어줘야지 이런 염증을 좀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음식들을, 이런 상황일 때는 좀 자극적이고 뜨거운 음식보다는 시원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매운 것들, 음식은 좀 잘 피해서 드시는데 너무 짠 것도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간을 좀 심심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드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료 같은 것을 드실 때는 입안에 닿는 면적을 조금 최소화하려면 빨대를 이용해서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빨대를 이용해서 마시는 것들이 통증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입안이 마르게 되면 이러한 증세가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고 입안을 자주 헹궈내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천 메뉴로는 면 종류가 좋은데요. 면 중에서도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모밀국수 이런 것들도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간식으로 열량을 좀 높이고 시원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단백질을 보충할 수도 있고 담백하고 또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순두부, 맑은 순두부탕이나 아니면 콩을 곱게 갈아서 만든 비지찌개 등과 같은 음식들도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사 조정을 했는데 하다가 입맛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또 이로 인해서 식사를 못하면서 체중이 많이 빠진다. 이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사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먹고 싶을 때마다 자주 소량씩이라도 섭취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음식간이 또 너무 싱겁게 되면 더 섭취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간을 충분히 해서 맞춰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단백질 식품들을 꼭 챙겨서 먹는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 위주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셨으면 고기 위주 아니면 생선 위주면 생선 좋아하는 거 기호는 맞추되 꼭 단백질 식품을 식사로든 아니면 간식으로라도 꼭 챙겨서 먹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간식으로 유제품이나 과일, 고구마, 면, 떡과 같은 것들을 수시로 좀 보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견과류나 아니면 식물성 기름, 참기름, 식용유 같은 기름들을 조리에 좀 충분히 활용하면 열량을 조금 높여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실 때 매번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외식을 좀 하시게 되면 기분 전환도 되고 또 메뉴가 집에서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식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또 평소보다 지나치게 과식을 하거나 또 식사 준비하는 식당이 좀 위생적인지 그런 부분만 좀 확인을 해서 외식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메뉴 중에서 샤브샤브가 있습니다. 샤브샤브 같은 경우에는 고기나 해물, 야채 등을 다양하게 식성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좀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소스, 연겨자 소스나 칠리 소스, 깨소스 등으로 다양하게 골라서 또 입맛에 맞게 더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중에 이제 칼국수나 죽 같은 걸 같이 끓여서 먹게 되면 전체적으로 균형도 맞추면서 열량도 많이 높일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계란을 그냥 찜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치즈나 버터를 조금 듬뿍 넣어서 치즈 스크램블 에그로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단백질과 열량을 좀 많이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그냥 먹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경우는 고기를 곱게 갈고 두부 같은 걸 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떡갈비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단백질도 좀 높이고 열량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견과류 같은 거를 곱게 다져서 같이 넣게 되면 좀 질감도 색다르게 하면서 열량을 높여서 더 보충할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사 조절을 했는데도 식사량이 계속 못 늘어서 걱정이다, 체중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다 했을 때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식품들이 바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 보충 식품들인데요. 현재 액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푸딩 형태, 아니면 분말 형태로 나온 등 이런 식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이는 이 캔으로 된 200cc짜리 캔으로 된 이거 한 캔에 포함된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밥을 한 3분의 1 공기에 채소 한 접시, 생선 한 토막 정도를 같이 먹은 열량이랑 단백질, 그다음 기타 여러 영양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식사량이 많이 적거나 보충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식품들을 좀 간식으로 우선적으로 좀 구성을 해서 드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막상 먹어봤더니 좀 입에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먹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면 미숫가루나 아니면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 과일 등과 같이 넣어서 쉐이크 형태로 곱게 갈아서 아니면 시럽 같은 것도 조금 더 첨가하거나 그렇게 준비해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주 물어보시는 암 환자분들, 특히 이제 밀가루나 설탕에 대한 걸 먹어도 되는지, 특히
특히 이제 밀가루 음식들은 몸에 나쁘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밀가루나 설탕이 암 발생과 직접적으로 뭐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로 된 면류, 그 다음에 아니면 빵과 같은 식품들은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밥이랑 반찬 서너 가지씩을 같이 챙겨서 먹지만 면이나 이런 것들은 단품으로 한 가지만 먹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균형된 식사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기는 하되 빵이랑 면 단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야채를 조금 곁들여서 샌드위치, 뭐 빵 경우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우유와 함께 먹거나 그 다음에 면 같은 경우에도 위에 고기나 야채 고명을 좀 듬뿍 넣어서 좀 균형을 맞춰서 먹는다고 하면 충분히 균형되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급하게 쉽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소화에 좀 불편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드실 때는 꼭꼭 더 신경을 써서 잘 씹어서 이제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설탕의 경우에도 음식의 조리에 사용하는 정도까지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설탕 자체 사용하는 거 요리의 정도는 괜찮은데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가 괜찮냐 살펴봤을 때는 하루에 한 두 숟가락, 우리 밥 숟가락으로 수북하게 한 2숟가락 반 정도까지는 괜찮다. 생각보다 뭐 조리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양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음식에 조리할 때는 적당하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좀 조심하실 거는 설탕이 이렇게 음식에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음료수나 주스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콜라 같은 경우에는 한 200짜리 한 캔만 하더라도 설탕이 한 숟가락 수북히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 음료로 형태로 섭취하는 것들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이렇게 몸에 좋다는 뭐 달인물, 특히 뭐 버섯 달인물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면 뭔가 즙을 붕어즙, 장어즙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면역력도 좀 높이고 또 내가 많이 허해져서 뭔가 보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인체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된 제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효능을 알 수가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 드시게 되면 오히려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농축된 형태로 먹게 되면 저희 신체 장기 중에서 간이나 콩팥 기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을 혹시나 드시고 계신다면 그대로 지금 치료 과정 중에는 중단을 하거나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에 대한 식품들도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아무래도 농약이나 화학 비료 이런 것들 쓰지 않아서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유기농 식품 자체가 암 발생을 낮춘다는 근거는 확실하게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걱정하는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화학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 세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암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기농 제품만을 고집하는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오히려 일반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양을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너무 이렇게 가공된 식품이 아니라 신선한 야채나 과일 등을 충분하게 양을 적당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경부암을 이겨내는 뭐 특별한 밥상, 어떤 특별한 한두 가지 식품을 먹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모든 음식들은 각기 저마다 효능도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 식품들을 꼭 챙겨서 먹고 꼭 풍부하게 충분히 섭취해야 될 것들은 채소나 과일 또 잡곡류, 그 다음에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 실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적절하게 식사 조절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제 식사량이 감소하지 않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주와 그 다음에 금연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그림에 있는 자전거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자전거처럼 잘 굴러갈 수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